그 다음에 418페이지 납세지.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밑에 사업장. 시험 문제 요거 잘 냅니다. 사업장. 네, 사업장.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요. 제가 아까 부가세는 국세라 그랬어요. 맞죠? 네, 국가에서 갖고 가요. 부가가치세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가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떼어줘요.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금이 내 거냐 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국가는 상관없어요. 서울에서 걷든 강원도에서 걷든 부산에서 걷든 어차피 다 국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일부를 띄워주기 때문에 이 일부를 서울에서 갖고 갈 거냐 강원도에서 갖고 갈 거냐 인천에서 갖고 갈 거냐 이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납세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납세지가 인천이래. 그러면 내가 낸 부가세 아니면 내가 낸 소득세 중에 일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부자인 거예요. 왜냐면 서울 가면은 회사도 많죠. 예. 그 다음에 집 사고 팔 때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되게 부자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납세지 거기 밑에 보시면 원래 기본적인 납세지는요 사업장 소재지예요. 기본적인 건.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고, 그 다음에 저희 어차피 전산세무 때 소득세도 배우니까 소득세는 주소지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 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에 회사도 많죠. 그리고 인구도 많잖아요. 가면 갈수록 서울 인구 요즘에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의 인구도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강남구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그 예전에 박원순 시장 때 그때 강남구청장은 저기였거든요. 현재 집권 여당. 그때 제대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강남구청장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 강남시로 빼달라고. 서울시하고 대화 못하겠다고. 그랬다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죠. 근데 그거 왜 싸웠었냐면은 그 한전부지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샀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서울시에 떨어지는 돈이 한 몇천억 됐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돈을 받아서 서울을 위해서 쓰겠다. 근데 강남구청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강남구에서 발생한 거니까 강남구한테 다 줘. 강남구에서만 쓸 거야. 이랬고 둘이서 싸웠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서울시가 이겼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거는 그 강남구에 그 돈 없어도 들어오는 세금 어마무시하잖아요. 참고로 강남구는 세무서도 두 개입니다. 강남세무서 있고 삼성세무서 따로 있어요. 왜냐면 워낙 회사가 많으니까 한 군데에서 강당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구별로 두 개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강남구는 워낙 회사 되게 많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래갖고 거기는 강남세무서도 있고 삼성세무서라고 두 개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회사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거 위주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뭐하는 장소요?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장을 우리 시에 오셔서 공장 지으세요 이런 거 홍보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오면은 세금도 깎아주고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이 하나 오면은요 세금도 많이 내지만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딱 세 가지거든요. 인구, 결혼, 취업. 그러면 공장 세우면은 취업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열심히 공장 같은 것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솔직히 인천시는 줄이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청라에서 맨날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청라에서 이렇게 길 하나 건너면 거기도 서부공단이라고 공단이 있거든요. 거기 없애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청라 주민들이. 공기 때문에. 공기도 있지만 쟤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서부공단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거의 매일 신고한대요. 원창동 거기 얘기하는 원창동 말고 여기 청라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청라 바로 옆에 서부공단이라고 있어요. 원창동 쪽 아니에요. 더 들어가서 좀 더. 더 네,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단은 아니에요. 저도 서부공단에서 한
많이 일은 안 했구나. 거기에서 한 4개월 일했나? 예. 그리고 이제 10,000원 때문에 상무님하고 싸우고 때려쳤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거 왜 잘 나오냐면 둘이서 비슷하잖아요. 매매업은 뭐 하는 거죠? 네, 사고 파는 거. 임대는요? 네, 임대는 빌려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뭘로 보냐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고요. 거기 다 있으니까 밑줄 쳐져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회사는 인천에 있고 부동산은 만약에 강원도에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게 되면은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강원도에다. 그 국가에서 싸움 날까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주된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물건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 어디에서 거래하죠? 부동산. 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곧 부동산 사무실이란 얘기거든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그 회사가 있는 장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에는 주로 부동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보는 거고, 임대라는 건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빌려서 사용할 때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서 만들 때에. 그래도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 시험에는 요거 나왔어요. 무인 판매기. 그래서 이거 나올 확률도 좀 적긴 합니다. 무인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거기다 밑줄 쳐져 있는 게 시험에 그나마 나왔었던 것만 밑줄 쳐놓은 거예요. 교재 만드신 분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무인 판매기가 자판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판기. 그러면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할까요? 여러 개 할까요? 여러 개 해야 돼요. 왜냐면 자판기 하나로는요, 용돈도 안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 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인천에다가도 설치하고, 서울에다가도 설치하고, 안산에다가도 설치하고, 수원에다가도 설치하고,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똑같은 지역에다가만 놓지 않잖아요. 여러 군데 만약에 놨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천에다가도 세금 내야 되고, 서울에다가도 세금 내야 되고, 여러 군데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좀 무인 판매기 이런 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크게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기준으로 해서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 놨냐면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가끔씩 이런 것도 TV에 나오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인천이 3분의 2야. 3분의 1은 부천 쪽에 들어가 있어. 이런 집들 간혹가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간혹가다 그런 거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나는 인천 사람인가 부천 사람인가? 네, 이런 문제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국가에서 기준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기준만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외 조항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들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이유가 기준만 있으면 그 기준만 외우면 되는데 기준 이외에 여러 가지 파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원래 이것도 이것만 외우면 돼요. 대부분 여기니까. 예.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처음에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닌 게 생기네. 그러면 예외 조항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419페이지. 저기 볼 거예요.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이것도 간혹 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한 3, 5년에 한 번 정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직매장.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직매장의 뜻이 뭐죠? 네,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을 운영하니까 사고 팔잖아요. 네, 우리 사고 팔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다.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치장은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사업장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없죠. 왜요? 사업장으로 인정해주면 뭐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되는데 이 하치장 자체는 세금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박람회.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박람회를 총 3군데 가봤어요. 하나는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가구 박람회. 근데 우리 회사가 참여회사로 갔는데 혹시 나중에 회사 들어가셔갖고 박람회 참여한다 그러면 참석하지 마십시오. 빡셉니다. 왜 빡세냐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부동자세로 있어야 되고 짝다리 집어도 안 되고 힘든 척해도 안 되고 계속 웃고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바른 자세로 딱 펴서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데 허리도 아프고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람회 참석하는 것보다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예? 박람회도 물건 판매. 그렇죠. 결론은 물건 판매하는 거니까 누가 손님일지 모르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 언니들 있잖아요. 박람회에서 막 포즈 잡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그분들은 일당을 많이 받긴 하시겠지만 잘 나가는 사람은 한 번 뛰면 뭐 한 100단위 받을걸요? 네? 100, 네, 하루에. 못해도 50에서 100은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물건 파는 거? 아니, 물건 파는 분들 말고요. 그 옆에 서 계시는 그 모델 언니들. 이들 네.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또 급수로 나눠지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입들은 얼마 안 되는데 인지도 좀 있고 하면은 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요거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박람회 하면은요, 길게 해요, 짧게 해요? 짧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람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네. 우리 결혼 박람회는 가지 마십시오. 저도 결혼 박람회 한번 가봤는데 결혼 박람회 그냥 뭐냐면 저기 연결시켜 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드메랑 뭐 예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신혼여행 이런 거 연결해 주는 곳이지. 솔직히 저는 그냥 일반적인 박람회 생각하고 갔다가 이건 아니야 그래갖고 상담받는 척하고 나오긴 했는데 성주에 가입하라는 거. 별로더라고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주 목적이 박람회라는 거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런 제품이 나왔다고. 그쵸, 홍보하는 건데 이제 홍보하면서 파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나도 가봤는데 홍보가 아니고 판매 목적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 나가는데 돈 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판매하잖아요. 여기에 판매한 물건 파는데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입장료를 또 받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가시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대부분 무료예요.
그거 알고 나서 가시면 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냐면 대부분 짧아요. 예, 짧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업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국가는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한 건 뭐냐면 그냥 기존 업장에다 포함해서 세금 내. 예, 그래서 인천에서 박람회 하는데 갔는데 카드 긁었더니 카드의 주소가 부산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부산 업체가 와서 물건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뭐 부산에서 인천 오는 거 비행기 한 번이면 되니까. 예.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것도 봐야 되는구나. 419페이지 밑에 밑에도 좀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신고민 납부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민 납부제도.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고민 납부제도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원칙. 원칙은 뭐냐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하는 사람이 공장이 여러 지역에 있어. 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신고하고 납부가 따로 이루어져야 돼. 네. 원래 원칙은. 그 다음에 항상 이놈의 예외가 문제예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칙은 다 따로따로 해야 돼. 근데 따로따로 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게 그래? 그러면 너네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라고 해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에서 개인은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다 따로따로. 근데 불편하대. 그래? 그러면은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할래? 근데 또 사람들이 다 한 군데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요 마지막 거예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요거는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만 보는 겁니다. 세금 관련된 업무를.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원칙은 따로따로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따로따로 납부는 한 군데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알고는 계시라고 ERP라고 있어요. 원래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되려면 ERP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있어야만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ERP가 뭐냐면 말 되게 멋있어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래서 영어로는 ERP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거 쓸 확률이 높아요. ERP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냥 모든 업무를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두면 인수인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인수인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모든 내용을 컴퓨터에 넣어 놓으면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컴퓨터만 보고 예,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이 ERP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기가 좀 힘든 구조기는 해요. 대기업에선 성공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선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최소값이에요. 인원이 직원 인원이. 그래서 나 회사 갔더니 우리 회사 직원은 10명이야.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10명이면 굴러는 가라고 만들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ERP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요. 직원을 더 뽑아야 돼요. 이거 운용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직원 안 뽑고 하려 그러다가 실패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 사람들 하던 일에다가 플러스로 이게 들어가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도 거의 맥스였거든요. 일하는 게 너무 많다. 근데 직원을 안 뽑아주니까 겨우겨우 다들 버티고 있었는데 저만 가운데에서 찐빵 됐다가 때려쳤죠. 위에서는 해라. 밑에서는 못하겠다. 네. 그리고 거기 그 뭐냐 자재과 쪽에 저하고 나이 똑같은 애가 있었는데 술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집에 새벽 3, 4시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걸 안 해도 12시에 들어가거든요. 늦을 때에는. 그러면 이거 입력하고 나면은 2, 3시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목욕하고 1시간 자고 다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나한테 하소연하면 뭐예요? 위에선 계속 하라는데. 그래서 내가 환장하게 써갖고 때려쳤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솔직히 제일 힘든 사람이 중간이에요. 네. 왜냐면 위에선 뭐라 그러고 밑에서도 뭐라 그러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가 돼버려서 그만뒀었죠.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직원이 늘어나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포기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420페이지.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과세기간. 우리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1기하고 2기.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두 가지로 나누어요. 예정하고 확정. 그래서 우리 1년을 몇 등분 하시면 되냐면 4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년을 4등분 하면 몇 개월씩 나눠지죠? 3개월씩 나눠지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3개월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씩이니까 요렇게 돼요. 1월 1일에서 3월 31일, 4월 25일.
그다음에 4월 1일에서 6월 30일, 7월 25일. 그 다음에 7월 1일에서 9월 30일. 그 다음에 10월 25일,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1월 25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을 4등분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개월씩이에요? 3개월씩. 그리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뭐는 정해져 있냐면 신고 및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30일이니까 25일 더하면 며칠 되는 거예요? 4월 25. 그 다음에 6월 30이니까 7월 25, 9월 30이니까 10월 25, 12월 31일이니까 1월 2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따로 보셔야 되는 게 요거 하나 봐주셔야 돼요. 420페이지 보시면 폐업자라고 있거든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업할 때 힘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잘 안 돼서 내가 그만둬야 돼. 그러면 그만둬도 세금 낼 건 내고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업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임차에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 이것저것 해놨어. 그러면 그것도 원상복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폐업 뭐 우리들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긴 하잖아요. 장사 안 되고 그러면 폐업하세요 그러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월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뭐든지 다 어렵긴 하지만 장사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많이 벌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절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100만 원 투자해갖고 1억 벌고 싶어. 벌 수는 있죠. 그 대신 한 100년 후에. 그래서 큰 금액을 벌려면은 진짜 좀 크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게 투자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거 있으면 솔직히 다 그거 하지 뭐하러 딴 거 하겠어요. 근데 폐업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폐업하는 건데 이거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내면 이제 저걸로 걸리는 거죠. 뭐 계속 남아있는 미납자로 걸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계속 뭔가가 날라오겠죠. 근데 요즘에 3개월 할부도 해줘요. 예, 할부도 돼요. 카드도 되고. 카드도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번 거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이거 폐업했다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 관련돼서 세금 안 걷으면은요.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또 생겨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뭐든지 다 대한민국 사람은 폐업하는 게 깨끗해.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좋게 쓰라고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머리를 굴리는데 어떤 쪽으로 머리를 굴려요? 악용할 생각 먼저 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참 무서워요. 참고로 저희 지금 교육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딱 1년 했다가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은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출석이잖아요. 50%만 들으면 출석해 준 적이 딱 1년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예? 50%는 너무했어요. 뭘 알아들어야지. 5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뭐 테스트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수강생들이 알게 되니까 저희 반은 아니었는데 저희 옆반이 좀 어려운 수업이었거든요. 그 반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가졌냐면 20명이라고 치면 한 10명이 한 5명은 왔다가 50% 되면 가고요. 5명은 50% 남았을 때 왔다가 끝까지 듣고 가요. 왜냐면 수당은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수당 많이 줄 때였거든요. 강사한테 수당이 다. 아니요. 그 수강생 수당이 나왔었어요. 네. 훈련 수당. 예. 예. 그 수업은 또 괜찮거든요. 훈련 수당이 괜찮은 수업들은요. 전화 엄청 와요. 예, 옛날에는 막 수당 막 80만 원씩 주고 막 이런 수업들도 있었어요. 진짜 예. 옛날에는 퍼줬죠. 근데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옛날에 이런 공부하는 예. 그리고 이런 학원 자체도 적었었고, 예. 그때는 다 자기 돈으로 배워야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었는데 지금은 이런 제도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면 지금도 세금 모자르는데 더 모자르게 돼버리니까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혜택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채로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훈련 수당이 있어요? 이거 말이야? 아, 그 훈련 수당은 본인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카드 만들 때 할인 받는 예. 거야, 훈련 수당 받는 거야. 예. 아니 그거 말고도 훈련 수당이 나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지금도? 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1유형이냐 2유형이냐 예,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나이 때는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나오고. 근데 저는 몰라요. 이거는 처음에 카드 만들 때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있죠. 우리 20만 원 카드 안 했어. 6개월 동안. 랩 디자인. 웹 디자인 했어? 그거 할 때 20만 원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소개해줘서 알았다니까. 웹 디자인 했어? 내가 하나 딸이 잠깐 놀 때 했는데 그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돈 받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찾을 사람이 있어. 예? 다산에 어느 직원분을 하나 찾아요. 왜요? 직원들? 아니 국비를 배우려고 문의를 했는데 어디 서구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알아볼 때 우리 여기 오기 전에 특과에서 공부할 때 이 10명 정도가 그 다음에 422페이지. 내가 이거 며칠 동안 여기로 왔다 갔다 했어. 우리 사업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뭐요?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저기 그 진한 글씨로 잘 되어 있는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것도 날짜 어겼다가 걸리면 가산세 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미리미리 대부분 다 하잖아요. 사업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내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래서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면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틀 안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당일날 줍니다. 근데 왜 당일날 줄 수 있냐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주민등록번호 치면은 나와 관련된 인적사항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질렀는지 미납액이 있는지 이런 거 다 뜹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발행 안 해주겠죠. 예. 그래서 이거 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지 사자. 바지 사장. 가짜 사장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법자들한테는 사업자 등록증 안 내주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이름 빌려다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명 무슨 사장이라 그래요? 바지 사장. 이런 케이스도 많아요. 보면 이게 돈만 투자하고 이제 그렇죠. 돈만 투자하고 네가 앞에서 해라. 그 대신 잘못돼서 걸리면 네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사행행위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예정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바지사장을 두고 쓰죠. 그럼 예를 들어 유흥업소들이 유흥업소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돈은 있는데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걸리면 내가 가야 돼. 근데 나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사장을 아예 돈 주고 쓰는 거예요. 너 매달 400 줄게, 500 줄게, 너가 사장이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곳들도 있어요, 실제. 정가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과가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걸리면 뭐 미납세액이 많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내주겠죠. 뭐 하려면 조회하면 세금이 안 냈다 납부 다 나와요. 네. 바로 이거부터 얘기해. 네. 근데 그런 거 해결 안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내줘도 돼요. 여기 대출받는 것도 여기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20일 이내고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습니다. 네,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업종이긴 한데, 예,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 다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뭐 하나 알고 계시냐면, 그 사업자 등록하거나 세금 신고 같은 거 할 때 관할 세무서 아니어도 신청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천에 사니까 만약에 내가 인천 서구에 살아. 그러면 인천 서구 세무서 가서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통신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서 신청해도 돼요. 통합이 됐다는 얘기네. 결론은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다 신청하면은 이 데이터를 어디로 넘겨줘요? 내 관할로 넘겨줘요, 알아서. 예. 그래도 지금은 내가 아무 세무서나 가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갔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적으로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는 거. 세금 신고를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했어요. 왜냐면 통신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세무서 잘 안 가잖아요. 컴퓨터로 쳐갖고 그냥 전자신고 다 해버리지. 그 다음에 거기 423페이지 위에나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요것만 적고 그 다음에 설명은 좀 이따 드릴게요. 필요적 기재사.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마지막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인데,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은요, 부가세 별도라는 뜻이고요.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여기부터 볼게요.